며칠 후 치매 진단 후에 증상이 심해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24시간 동안 매달려 계셔야 되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여보! 선생님, 여보 선생님 빨리 선생님 다 불러와! 어머니 정신 차려봐요. 어머니, 여보! 어머니. 좀 나와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좀 전에요. 저기 갑자기 경련 일으켰어요. 그래서 3분 아니 한 4분? 사실 치매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 경련 발작을 겪을 위험이 6배에서 10배 정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멀리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두 사람. 그저 괜찮아지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악몽 같았던 10분이 지나고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은 거죠? 저희 시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죠? 발작은 멈췄는데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상태를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힘들죠. 다 힘든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치매의 올가미에 단단히 묶여버린 어머니. 상태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팡이를 아가라고 생각하시는 저 거예요? 애기도 큰아들을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할 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애지중지하세요. 어머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집에 갈래. 여기 더 못 있겠어. 답답해. 우리 아가도 집에 가야 해. 집에 가자. 더 못 있겠어. 죽겠어. 어머니. 조금만 진정해봐요. 우리 산책 갈까요? 산책? 저기 봐봐요. 나비도 날아다닐 것 같은 좋은 날씨예요. 그죠? 자, 좀만 더. 어머니, 이 꼬리뼈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너무 무리해서 걸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의사 양반이 뭘 한다고 그래? 어머니. 진정하세요. 잠깐만,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나 여기 더 못 있겠어. 아이고 사람들이 다 나 죽이려고 그래.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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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정 좀 하세요, 좀. 집에 가자. 집에 가. 엄마. 집에 가. 난 싫어. 보내줘. 그만 좀 해. 집에 가자고. 날로 심해지는 치매 증상에 간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되시면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각서 비슷한 그런 건가요? 분리시키는 거죠. 네.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거였는데요. 폭력성이 갈수록 심해져 손을 묶는 특단의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시려고 하시니까 본인한테 위험한 행동을 하시니까. 떨어지셔서 또 다치시니까 이제 한 며칠 정도를 묶어 놓으셨어요.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내일부터 면회는 가능한가 봐. 우리 어머니 어떡해. 좀 진정될 때까지만 그러신다니까. 기다려보자. 누구보다 건강했던 어머니였기에 이 현실이 그저 가혹하기만 했다는데요. 죄송함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유리창을 두고 이렇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폐쇄병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네. 정말 심각한 상태란 얘기죠.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 멀쩡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저렇게 딴 세상 사람처럼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치매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치매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 간의 어떤 불화, 맞아. 가족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본인의 건강, 일상이 다 무너지는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노인 요양 문제는 일부 가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들 역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경제적 후폭풍이 발생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연간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0년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은 1인당 1,851만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112만 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연간 가구 소득의 45.9%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치매도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요. 평균 치매 환자의 관리 비용보다 더 많은 3,312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 역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모래성처럼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치매,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치매의 원인으로는 70여 가지가 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의학저널 란셋에서는 치매의 원인으로 크게 3고라고 불리는 고혈압, 당뇨, 비만 외에도 각종 대기오염과 수면장애, 흡연과 같은 원인이 40%를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뇨를 오래전에 진단받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연관이 있나요? 네. 당으로 인해 끈적여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뇌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 인지 기능이 약해져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에서 생긴 이 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머릿속에 쌓이는 이 독성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뇌에 계속 쌓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들은 이게 잘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를 계속 노화를 시키고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축소돼서 우리 뇌가 서서히 전반적으로 다 죽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안 씻겨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베타아밀로이드가 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쌓여서 뇌가 많이 노화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베타아밀로이드는요, 해마와 측두엽에 가장 먼저 쌓이게 되는데요. 이 해마의 역할은 기억을 형성하고 또 언어 처리를 포함한 인지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깜빡깜빡하고 뭐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 해마 다음으로 이제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는 곳이 측두엽인데요. 이 측두엽의 기능이 청각, 지각과 언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게 되면 언어 이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또 청각 기능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이 치매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탁 생겨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이고 켜켜켜켜 쌓여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길게 보면요, 거의 20년 정도 진행을 미리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어머니 2017년에 70대 중반 정도 되셨을 때 거의 이제 진단을 받으신 건데 만 75세 정도가 우리가 가장 흔히 진단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맞아요. 우선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젊었을 때, 즉 정상일 때부터 조금씩 누구나 쌓일 수 있는데요. 이 치매 환자는 특히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상인들보다 잘 씻겨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단순 건망증이 아니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 인지장애 단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치매까지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75세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요. 사실 거의 증상이 없었던 이 55세 전후부터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